행사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직접 나왔거든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딸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 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신호예요. 배 이름은 최현호, 5,000톤급이에요. 1940년대 항일운동을 했던 북한 혁명 원로의 이름을 붙였어요. 북한에서 이름을 붙이는 방식만 봐도 이 배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보이거든요. 대형 트럭 한 대가 20톤이에요. 그 트럭 250대를 물 위에 올려놓은 게 이 배 하나입니다. 북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전투함입니다. 그런데 크기보다 더 놀라운 건 무장이에요. 미사일을 100발 넘게 실을 수 있어요. 땅을 공격하는 미사일, 비행기를 잡는 미사일, 적 배를 잡는 미사일, 물속 잠수함을 잡는 미사일까지. 한 배에 8종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슷한 크기의 일본 군함이 미사일을 6발 싣는다고 하면 이 배는 그 16배가 넘습니다. 떠다니는 미사일 창고입니다. 게다가 한 번을 DDG 51로 붙였어요. 미국 해군 최강 군함 시리즈와 똑같은 번호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수준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전문가들이 처음 사진 봤을 때 이거 북한배 맞아? 라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거든요.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 군함을 2척씩 추가로 만들겠다고요. 더 크고 강한 배도 곧 만들겠다고요. 순양함의 호위함까지 북한판 함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북한이 굉장한 도약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당황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배안을 공개한 사진도 있어요. 함장실 크기가 엄청납니다. 목재를 아낌없이 써서 꾸며놨고 침실도 굉장히 넓어요. 전문가들이 거의 항공모함 수준의 인테리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전투함 내부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우리 해군은 군함 내부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보안 때문이거든요. 북한이 공개한 건 결국 봐라, 우리가 이 정도를 만들었다라는 선전이에요. 싸우는 배가 아니라 보여주는 배라는 거죠. 전투함은 원래 내부가 좁고 복잡하게 설계돼야 해요. 공간 하나하나가 전투 기능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거든요. 내부를 이렇게 호텔처럼 꾸몄다는 건 실제로 싸우려고 만든 배가 아니라는 신호예요. 또 있어요. 배 옆면에 동그란 창문이 달려 있어요. 옛날 배에는 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전투함에는 이게 없어요. 독가스나 화학무기 공격을 막으려면 배 안을 완전히 밀폐해야 하거든요. 겉은 최신 군함처럼 생겼는데 설계 방식은 구식인 거예요. 2025년 5월 21일, 이번엔 동해안 청진조선소 두 번째 군함을 바다에 띄우는 행사가 열렸어요. 김정은이 또 직접 나왔어요. 그런데 배를 물에 내려놓는 순간 배가 옆으로 기울면서 바닥에 걸려버린 거예요. 김정은 앞에서요. 북한이 직접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중대한 사고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서는 거의 안 나는 사고예요.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니까요. 북한은 이런 규모의 군함을 처음 만들어봤어요. 설계도는 러시아한테서 받을 수 있어도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은 따로거든요. 그게 없었던 거죠. 세계 최강 군함을 만들겠다던 나라가 배 하나 물에 내려놓다가 넘어뜨린 겁니다. 담당자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혼났다고 해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앞에서 이런 사고를 냈다는 건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 22일 만에 복원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북한 매체가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중대한 사고라고 직접 표현했거든요. 북한 체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건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은 22일 만에 복원해서 다시 띄웠어요. 배 이름도 강건호로 새로 붙이고요. 보통 몇 달은 걸리는 작업인데 국가 체면이 걸리니까 전력을 다 투입한 겁니다. 이건 솔직히 대단한 거예요. 김정은은 다시 배를 띄우는 자리에서 또 선언했어요. 비록 곡절은 있었지만 해군 전투력 강화의 행군은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배 건조도 바로 착수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성하겠다고요. 우리 기술로도 이런 군함 하나 만드는데 3년 이상 걸려요. 미국은 8, 9년이고요. 북한이 1년 만에 2척씩 찍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속도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러시아예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이랑 경력을 보내줬잖아요. 그 대가로 분사 기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최연호 레이더가 러시아 군함 레이더랑 너무 비슷해요. 방어 무기 체계도 러시아 것과 닮아 있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러시아 최신 미사일이랑 유사한 형태거든요. 북한 혼자 이걸 만들 수는 없다. 러시아 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받아도 결국 만드는 건 북한 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배를 바다에 내려놓을 때 예인선 두 척이 붙었어요. 배가 스스로 못 움직일 때 끌어주는 배예요. 행사 끝나고 며칠 뒤에 이 배가 다시 수리공간으로 들어갔거든요. 전문가들 결론은 하나예요. 엔진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제재로 대형 함정용 엔진을 해외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기술은 줘도 엔진을 통째로 넘겨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설계도 받고 차체도 만들었는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이 차 달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레이더나 미사일 발사 장치도 겉모습만 달아놓고 실제 작동 여부는 불명이라는 분석도 나와서요. 무장이 100발이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 날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북러거래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나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한테 모든 걸 줄 이유가 없거든요. 완성된 기술을 다 넘겨주면 북한이 독립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줘요. 살짝 부족하게. 북한이 계속 러시아한테 손 벌려야 하도록. 러시아는 기술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성된 무기를 통째로 넘겨주면 북한이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건 러시아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줘요. 북한이 계속 러시아한테 매달려야 하도록. 기술 종속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든 걸까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식량도 부족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수조 원짜리 군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 설명 도구예요. 봐라,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 우리는 강하다. 주민 결속용 쇼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기술 지원이 계속될지 불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이 북한 입장에서 황금 같은 시간인 거예요. 러시아가 절박하게 북한이 필요한 지금, 최대한 많은 기술을 뽑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완성도가 떨어져도 일단 빨리 공개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배를 완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배를 댈 곳이 있어야 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하고 무기를 보급받아야 해요.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 배를 올해 중반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전용 군항이 필요해요. 정비시설, 무기창고, 통신장비, 막사까지 다 갖춰진 곳이요. 그런데 미국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북한이 이 배를 배치하려던 동해안 문천 해공기지 12년째 공사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12년입니다. 2015년에 착공했어요. 부두 10개, 경사로 6개를 갖춘 동해 최대 해군 거점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두 일부만 올려진 채로 공사가 멈췄어요. 막사도 없고 정비시설도 없고 탄약 창고도 없어요. 일부 시설은 방치된 채로 낡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지었는데 전기도 수도도 없는 거예요. 벽에 금까지 가기 시작한 거고요. 김정은이 2024년 9월에 직접 방문해서 긴급하고 즉각적인 과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공사 재개 흔적이 없어요. 위성사진에 아무것도 안 찍혔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빨리 해라고 했는데도 꼼짝 안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예요. 군함에도 돈, 기지에도 돈, 핵무기에도 돈, 미사일에도 돈. 아무리 속도전을 벌여도 돈이 없으면 콘크리트가 안 놓이는 겁니다. 배치를 연기하거나 시설 부족한 다른 항구에 그냥 갖다 놓거나 둘 다 북한한테는 체면이 상하는 일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우리 해군 현대화를 선언해 놨는데 배댈 곳도 없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소식 북한 매체에서는 당연히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북한 매체에서는 당연히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어느 쪽이든 처음 계획대로 된 건 아닙니다. 이게 북한 군사력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북한이 핵미사일은 어떻게든 해냈어요. 거기엔 수십 년을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군함은 달라요. 배 한 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지, 보급, 정비, 운용 인력까지 동시에 갖춰야 하는 시스템 문제거든요. 한 가지에만 집중했던 나라가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삐걱거리는 거예요. 선언은 항상 크고 실행은 항상 삐걱거립니다. 핵미사일은 예외예요. 거기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함, 기지, 해군 시스템은 한꺼번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작동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있어요. 연료 보급은 어디서 받냐? 고장나면 어디서 수리하냐? 탄약은 어디서 가져오냐? 이 지원 시스템이 없으면 군함은 그냥 떠있는 철덩어리예요. 항구도 없고 정비시설도 없고 숙련된 정비 인력도 없어요. 배는 만들었는데 해군은 아직 멀었다. 배와 해군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배가 실전에 배치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드론 때
AI 기반 고속 미사일로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덩치 큰 배 하나를 상대하는데 우리도 덩치 큰 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드론이 군함을 격침시킨 사례가 나왔거든요.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격침됐어요. 수조 원짜리 배가 몇 천만 원짜리 드론에 맞아 가라앉은 거예요. 전쟁의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수조 원짜리 군함이 몇억 원짜리 드론대에 무력화되는 시대예요. 북한이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더욱 핵 탑재에 집착하는 거예요.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나 미국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핵미사일을 바다에서 쏠 수 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결국 이 배의 핵심은 미사일 100발이 아니라 핵을 어디서 쏠 수 있느냐예요. 땅에서 쏘는 것과 바다에서 쏘는 건 전혀 다른 위협이에요. 땅에 있는 발사대는 미리 탐지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배는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해요. 그 부담이 엄청난 거거든요. 북한이 이 배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 탑재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재래식으로는 못 이겨도 핵은 다른 얘기니까요. 자, 정리해볼게요. 배는 만들었어요. 물에 내려놓다 넘어졌어요. 엔진이 제대로 도는지 불투명해요. 항구는 12년째 공사가 멈춰 있어요. 내년에 2척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배들이 갈 곳도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도 불안하고 기름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매년 2대씩 더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별거 없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북한이 이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진짜 목적이 2가지 있어요. 첫째, 핵미사일 발사대예요. 땅에 고정된 발사대는 위치가 노출되면 먼저 공격받아요. 바다 위 배에서 발사하면 위치를 숨길 수 있거든요. 엔진이 안 돌아도 항구 근처에 띄워놓고 발사대로만 써도 위협이 됩니다. 둘째, 러시아 압박카드예요. 이미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도 도와줘. 배를 다 완성하기 전에 먼저 공개한 게 그 전략이에요. 결국 이 배는 실전용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북매 결속용이고 대외 위협용이고 러시아 협상 카드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전략 어느 정도 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북한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10년 전 북한 핵미사일을 보고 저게 진짜 되겠어? 했잖아요. 전문가들도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 본토까지 닿는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전문가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엉성해 보여도 실패를 반복하면서 쌓이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 기술이 계속 흘러들어오면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5년 뒤, 10년 뒤를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군함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엔진도 불안하고 항구도 없지만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럴 거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러시아 기술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배 혼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 잠수함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순양함도, 호위함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북한판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물 위엔 최연호, 물 속엔 핵 잠수함, 육지에선 탄도미사일.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군이 방어해야 할 범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군함, 생긴 게 우리 해군 군함이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 대구급 호위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 기준점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에 대한 인정이기도 해요. 따라잡으려는 거니까요. 기준점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갖고 있는 걸 우리도 갖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이런 급의 군함을 수십 척 운용하고 있고 실제로 작동되고 항구도 있고 정비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요. 엔진이 제대로 도는지도 모르는 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 차이가 좁혀지는 거예요. 10년 전 핵미사일 때처럼 설마가 현실이 됐잖아요. 한국전쟁 이후 일본이 미국 군수특수를 받아 경제 기반을 닦았잖아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 전쟁 특수를 받아 군사 기반을 닦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를 뿐 구조는 똑같아요. 외부 수요가 내부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전쟁 특수로 제조업 기반을 닦았듯이 북한은 러시아 전쟁 특수로 군사 기술 기반을 닦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기술이 어디까지 남아있을지 그게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군함을 격침시킨 사례가 이미 나왔어요.
수조 원짜리 군함이 몇억 원짜리 드론대에 무력화될 수 있는 시대예요. 북한이 만든 이 배가 지금 당장 완벽하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돈이 없어도 쥐어짜고 제재를 받아도 러시아를 통해 우회하는 거예요. 그 집요함이 진짜 위협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북한 두남 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